생각하시는 좋은 공기가 무엇이 있을까요? 좋은 공기란 무엇일까? 좋은 공기란 네.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기지 뭐 나쁜 거 없고.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요? 네. 어떤 도움? 맑은 산소, 오존 그런 거지 뭐. 맑은 산소. 네. 먼지는 없고. 그쵸. 먼지는 없고. 네. 또. 깨끗한 거. 네. 네. 깨끗한 거. 그러면은 좋은 공기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나 라는 그 부분에 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혈액이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 산소가 네. 좋은 공기 중에 그 산소가 네. 그 혈액에 들어가 가지고 네. 그 모든 그러니까 산화된 산소와 그 교체하는 그런 저기를 해주는 거죠. 산소가 좋은 공기가 들어가서 네. 나쁜 그러니까 산소, 그러니까 몸에서 다 쓸 걸 다 쓴 그런 산소를 네. 교체해 주는데 그 대용으로 쓸 수 있는 거죠. 혈액 속에 녹아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내가 뭐 크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뭐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아. 네. 좋은 공기의 조건, 제가 어저께 올려놓은 거에 좋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도 제가 그 방식을 썼는데, 좋은 물이란 무엇이냐, 좋은 물의 조건이 무엇이냐, 좋은 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정수기 얘기를 빼놓고 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공기도 공기청정기 얘기를 빼놓고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제 목적은, 자, 누구한테 가서 공기청정기는 말이야, 우리 거는 말이야, 이렇게 말씀을 목적이 하신다. 있으면은 벌써 속이 드러나. 속이 드러나. 어차피 누군가를 만나는 건 다 목적을 갖고 만나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를 만난다, 그럼 친구를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데라는 목적이 있어요. 아니면 진짜 그냥 보고 싶어서 어젯밤에 네가 꿈에 나타났어, 이것도 목적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랑 무엇을 이야기할 때 목적을 갖고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목적인지 아니면 나한테 유익을 갖는 목적인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거부하고 안 거부하고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목적으로 이야기를 하려면 공기청정기 얘기가 아니라 좋은 공기 얘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공기란 무엇이냐가 좋은 물이냐 무엇이냐 같고, 또 물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좋은 공기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좋은 공기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그랬을 때, 좋은 공기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나쁜 공기가 있는 곳에서 잠을 잔다거나 하면 머리가 띵한 거 아세요? 그렇죠. 네. 몸도 무겁습니다. 그럼요. 예. 당연하지. 그리고 좋은 공기가 있는데 자면은 시원하고 예, 머리도 맑아지고. 그래서 뭐 숲속에서 텐트 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중독 수준으로 텐트를 쳐요. 아침에 깨고 나다 그러죠. 그러죠. 예, 저 같으면 추워질 싫은데, 근데 침낭에서 춥진 않지만 뭐 이렇게 그런 좋은 공기도 중독이 될 정도로, 그 정도라면 우리가 평상시에 사는 공기가 얼마나 안 좋았으면 거기에서 그렇게 중독처럼 숲속에 가서 텐트를 칠까요? 그럼 예, 좋은 게 되게 중요하다는 소리인데, 그럼 좋은 공기의 기준에 산소가 많아야 되고, 그리고 오염물질이 적어야 된다. 그럼 오염물질의 종류에는 미세먼지도 있고 화학물질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미세먼지들을 보면 뭐 타이어 분진이라든가 공사장 먼지라든가 전부 다 미세먼지고,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라든가, 중국에서 요즘에 황사만 날아오는 거 아니죠? 심지어 바이러스까지. 예, 바이러스는 오다 죽어요. 시간적으로 오다 죽어요. 근데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일어나는 황사 이외의 공장진 사람을 매연이나 이런 게 더 높이 미세먼지가 잘 날라와요. 그렇죠. 더 작아서, 멀리 가고. 가벼워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황사는 대부분에게 우리에서 걸렸지만 초미세먼지는 일본까지도 영향이 간다고 하잖아요. 예, 멀리 날아가니까. 그런 초미세먼지들이 바깥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그 초미세먼지만 나쁘냐? 그럼 집안에는 더 나쁘죠. 왜 더 나쁠까? 밀폐되어 있어서. 밀폐돼 있어. 그러면 창문 안 여는데? 창문
안 여니까 밀폐가 돼 있죠. 네, 밀폐되어 있는데 그럼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 안에서 발생된 공기도 엄청 많아. 벽에서 나오는 거, 네, 또 냉장고에서 나오는 거, 네, 사람 숨 쉬는 거, 네, 화장실에서 나오는 거, 네. 모든 게 음, 다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요즘은 건설 자재 자체도 네. 그러니까 불순 그 저기 화학 물질이 많으니까 그런 네. 자체에서 분진 뭐 그런 거 다. 그런 네. 것들이 대부분 다 어떤 물질들이 화학적인 물질들이네요. 그죠, 예. 지금 말씀하신 예. 것들은. 그럼 화학적인 물질이라는 소리는 입자가 굉장히 더 작다는 작지, 소리는 예. 예. 그거뿐이 아니라 이제 옷에서 나오는 먼지. 이불에서 나오는 먼지, 또 바닥에서 떠오르는 먼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음. 공기 오염 물질이에요. 그렇죠. 근데 말씀하신 대로 밀폐돼 있다 보니 이게 치환이 안 돼. 순환이 안 돼. 그렇죠. 순환이 안 돼서 조금 더 내가 호흡을 해야 되는 게 많아질 수 있어요. 밖에서 바람이라도 불어주면 이게 나가기도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더 작은 것들이 집에서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은 오염 물질들은요 어쩌면 황사보다도 더 심하죠. 치명적이죠. 미세먼지보다 더 치명적이야. 근데 우리가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를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구분하는 거? 네, 그 입자의 크기죠. 그렇죠. 네, 크기. 그다음에 사람에 미치는 그 영향. 그러니까 예, 예. 미세먼지는 네, 세포까지 뚫고 들어간다 해서 아주 그 치명적이고 예, 예. 이제 미세먼지는 네. 그보다 약간 굵은 거니까 예. 우리가 걸러지는데 약간 용이한 점 마스크나 모든 게 걸러지는데 용이하고 네. 또 이제 또 잘하면은 타액에 섞여서 위로 해서 그냥 배출될 가능성도 많고 이래서 좋은 거죠. 아니 좋은 게 아니고 구분이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세먼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뭐 수치상으로는 10마이크로, 초미세먼지는 2.5마이크로 미만을 얘기하는데 마이크로 단위라고 그러면은 센치도 아니고 구분도 어렵잖아요. 그러죠. 예. 네. 근데 그냥 쉽게 헛박가리까지 가기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점막 부분에서 다 걸러서 그래. 밖으로 가래라든가 코라든가 이런 걸로 내보낼 수 있을 정도의 사이즈를 미세먼지라고 한다면 그래. 초미세먼지는 헛박가리에 붙는다거나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사이즈를 얘기해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사이즈가 2.5 마이크로 미만 사이즈. 음. 그것들은 뇌까지도 갑니다. 네. 예, 그리고 혈관 안에 스크래치도 발생해서 염증도 일으키기도 하고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더 인체에 해롭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것까지는 정리가 되셨으니까 오염물질이라는 게 무엇일까? 실내 공기를 오염시키는 물질,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그리고 포름알데히드, 곰팡이, 휘발성 유기화합물 이런 것들이 입자적인 물질이고 가스적인 물질이 있어요. 그 가스적인 물질이 더 치명적이라는 그렇죠. 결론이 나는 예, 거죠. 예. 그리고 화학적인 물질들이 있어요. 포름알데히드 같은 거. 그게 더 치명적이라는 물질이에요. 예. 그런 것들을 용어를 다 말을 안 해도 그런 게 더 나쁘대라고 하면 이제 들어갔을 때 뭐 본드 냄새가 난다거나 페인트 냄새가 난다거나 이러면 호흡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곤란하죠. 예. 그러면 그 곤란하다는 얘기는 내가 호흡이 곤란하다라고 하면은 힘들다는 주고 소리란 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최대한 안 나게 해야 돼. 이 집에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새 집임에도 불구하고 새집 냄새가 안 나잖아요. 그럼 새집 냄새가 안 나게 관리를 했다는 소리예요. 안 그러면 내가 자고 일어났을 때 내가 머리가 아프니까. 실제로 공기 안 좋은데 자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새 건물에 자고 나면 머리가 아프고 새 차 운전하고 날 때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죠? 제가 제 차가 처음 나왔을 때 하필 비가 왔어요. 나온 날. 근데 그날 바로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안까지 가야 되는 시간이었어요. 비가 오고 있는 거야. 미치는 줄 알았어요. 머리가 징 하는 거예요. 그 새 차 냄새 때문에. 천안까지 가는 1시간 반 운전하는 시간 동안에 그 정도에도 막 그렇게 머리가 아픈데 그러면 평소에 그거 수면을 취한다면 어떨까? 안 좋겠죠. 그럼 그런 물질들을 제거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실내에서.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창문을 열어버리면 기껏 난방했는데 다 나가버리고 그리고 또 외부에 있는 미세먼지가 오늘은 어저께 비 오고 추우면서 지금 그래도 맑잖아요. 저기 산도 보이네. 예. 그런데 이런 날이면은 그냥 그나마 좀 온기만 뺏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요 열기도 무섭잖아 또. 왜냐면은 이게 먼 시각에서 더 많이 보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게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심리적으로는 여는 게 더 무서워. 그렇죠. 네, 심리적으로. 근데 사실은 아내가 더 안 좋은 거죠. 안 좋지. 근데 저희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일부의 코가 민감하신 분들은요, 여기는 공기가 달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분들을 보면 평소에 얼마나 공기가 안 좋았는데 살았길래 그걸 금방 느끼나 라고 할 정도예요. 근데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사람한테도 물어봐요. 공기 다르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여기는 냄새가 안 나요? 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 집이 뭐 밥도 안 해 먹느냐? 그 사람 아시잖아요. 먹을 거 엄청 잘해요. 엄청 많이 해요. 다 요리 다 해요. 근데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안 나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탈취제. 아니요. 탈취제를 쓰는 게 아니라 탈취가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공기를 빼내요. 펜으로. 푸드를 저 사람이 요리할 때 잘 안 틀어. 원래 푸드를 최강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1단은 소용도 없어요. 최고 단으로 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안 틀어. 시끄럽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서 계속 켜요. 요즘에는 공조원체가 돼 있어요, 건물에. 그래서 흡입하던 거 내보내는 거 이게 돼. 그때 돌려요. 창문을 여는 게 아니라 저는 이걸 돌려버려요. 이게 전기료가 많이 먹어요. 전기료가 많이 먹는데 그나마 외부 공기가 그냥 치고 들어오는 것보다는요 나으니까 저는 이걸로 계속 돌리는 거야. 그리고 이 거실 안에 우리 집 안에 공기청정기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것도 어떤 전구력이 들어가고 있어요? 아까 초미세먼지가 2.5 마이크로라고 말씀드렸죠.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공기청정기가 보통 이제 0.3 아니 3 마이크로 0.3 마이크로 정도를 잡을 수 있는 게 헤파 필터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예, 헤파 필터라고 그러는데 저희 공기청정기는 0.0024라는 걸 잡아요. 그러면은 아까 2.5 마이크로보다 1000배 이상이 작은 사이즈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걸 또 얼마나 빨리 잡냐예요. CIDR 수치 1분 안에 얼마나 빨리 잡아주느냐. 왜냐하면은 8.5. 왜 1분 안에 빨리빨리 잡아야 되냐 했을 때 가령 들어오실 때 문을 살짝 열었다. 그러면 그 나보고 들어왔어요. 창문 살짝 열어서 딱 옆으로 들어왔어요. 자, 공기만 딸려 들어온 게 아니라 사장님의 옷에서 딸려 들어온 먼지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와서 자 이제 천천히 잡을게. 나쁜 공기 들어왔네. 아, 잡으면 되지 뭐. 천천히 잡는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언젠간 잡겠죠. 근데 언젠가 잡기 전에요. 저는 계속 말을 하면서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내가 먼저 잡아요. 그러면 내 호흡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죠. 그리고 만약에 바이러스가 이런 게 딸려 들어왔다면 그걸 또 같이 또 나눠 마시게 돼요. 근데 우리가 나눠 마시기 전에 얘들이 빨리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나는 호흡이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을 때 공기가 상쾌하다. 그 다음에 냄새 부분에서 저게 탈취 필터가 굉장히 촘촘한 건 아실 거예요. 예, 탈취 성능이 평균적인 94%라고 하는데 93%가 문제가 다 막 90, 96, 98, 99 막 이래요. 그런데 하나가 여기 제가 써놨어요. 암모니아가 68%야. 이놈의 방귀 냄새가 빨리 100% 확 안 잡히는 거죠. 이거 하나 때문에 평균 수치가 내려가 있어요. 다 수인데 하나가 미면은 전체 평균이 우잖아요. 네, 이렇게 돼 있어요. 94%인 탈취 게 필터가 제일 먼저 나가요. 예, 탈취 필터가 근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탈취 필터는 이 집진 방식이 아니라 흡착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예, 탈취. 그러니까 숯 압축 활성탄으로 그러네. 흡착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흡착하는 거는요, 흡착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탈취 집진도 그래요. 한계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오버하면은요, 포화라고 해요. 포화. 포화가 됐을 때는요, 못 잡아준다고. 그러면은 나가면서요, 잡은 것도 뺏겨요. 이렇게. 뺏기면서 오히려 그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명이 닿았을 때는 갈아줘야 돼요. 탈취는.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더 뿜어낼 수 있어요. 냄새를. 집지는요 다 막히면 포화가 되면은요 아무리 땡기려고 해도 안 땡겨져. 그러면 공기가 안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성능을 똑바로 못 해주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조금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탈취는 안 그래요. 탈취는 계속 그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 일단 수명이 닿았을 때는 포화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두 가지. 앞에 집진 필터는 수명이 닿았을 때 빨리 갈아줘야지 이게 저 성능을 유지할 수 있고 탈취 필터는 빨리 갈아줘야지 걔가 기껏 잡아놓은 냄새 물질을 내가 다시 안 먹을 수 있는데 사실은 탈취 필터에서 잡아주는 게 화학 물질들이에요. 가스상 물질들을 탈취가 잡아줘요. 집지는 가스 물질을 못 잡아줘요.
그래서 포름알데히드라든가 라돈이라든가 음. 실제로 그 환경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라돈을 걸러낼 수 있는 공기청정기는 국내에 없어요. 오로지 아메이. 네. 음. 그래서 제가 오늘 표기에서 가로치고 해놨어요. 국내 생산 제품에는 이렇게 표기해놨는데 사실은 국내 생산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도 몇 개 없어요. 그렇죠. 예. 앰모스피어가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환경부 고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국내 제품에는 예, 나와 있어요. 라돈을 못 잡는다고. 근데 라돈을 잡을 수 있는 게 저거란 말이에요. 라돈을 잡을 수 있는 거 그 성능 회에 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쫙 잡아주는 게 공기청정기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기청정기 성능에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너 지금 공정기 8 나왔지?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좋은 공기에 대해서 왜 충분히 필요한지, 설명을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내가 어떻게 느꼈는지 이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요, 그 사람은 아, 좋은 공기가 중요하구나. 다음에 그러면은 좋은 공기를 만들 수 있는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기준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하자고요. 그럼 미세먼지를 어디까지 잡아야 되고, 그럼 바이러스 사이즈가 얼마고, 어디까지 잡아야 되고, 어느 정도 성능은 나와야 되고, 80필터가 어느 정도 성능은 나와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요, 그냥 깔때기처럼 딱 귀결돼 버려요. 우리 그밖에 없어요. 그걸 만족할 수 있는 게. 그렇지. 네. 근데 우리 거를 놓고 이것만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퍼져버려요. 네. 예, 그러니까 잡아서 깔때기로 들어와야 돼요. 음. 어차피 성능을 따지잖아요. 가장 좋은 공기청정기를 찾아봐. 그거에 부합하는 공기청정기 찾아봐. 하나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다 하나밖에 없는데 가격은요, 저 비스꿀이 한참 못 따라오는 것보다 몇 배가 싸요. 몇백만 원 하는 거지. 예, 그것도 성능을 못 따라오는데 그거보다 몇 배가 싼데 그 성능을 넘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왜 좋은 공기가 필요한지, 좋은 공기에서 내가 우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뭔지, 내 경험이 뭔지 이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그러면 어떤 공기청정기가 필요하겠냐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에 부합하는 게 무엇이냐 찾아 들어가면요, 딱 저걸 느끼게 됩니다. 저기 있잖아요. 네. 그 주재호 그분의 그 아드님 주용석인가 주용석 씨가 네. 처음에 발표할 때 아메이의 회사의 연구력이 세계 2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은 1위는 어떤 회사예요? 나사요. 네? 나사. 네. 1위는 나사. 네. 그러면 일반 회사하고 다 전부 다 견주어서 하는 얘기였네. 네. 그것이 궁금해서. 왜냐면은 말하자면은 네. 그러니까 네트워크 회사 중에서 1위인가 안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것이 궁금해서 한번 물어볼라 했어.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저 사람이 했던 말 중에 전문적으로 보니까 보기 싫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대부분의 경우 그렇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이야기요, 그거는. 이렇게 내가 물건 팔기 위해서는 네. 전문적인 이야기를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면 안 통해. 네. 감정에 호소하고 그리고 하려면은 시각적인 표현이 필요해요. 그렇죠. 네. 시각적인 표현이. 음. 제 블로그에 보면 제가 막 치는데도 가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간단한 그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제가 만들어 올린 거예요. 제 성격에 포토샵으로 이쁘게 만들 것 같아요? 안 해요. 근데 내가 볼 대충 때는 만들어요. 있잖아요. 블로그하고 네. 우리가 물건을 팔려고 덤벼들 때하고는 네. 내가 조금 내가 아까 비유해서 얘기했지만 텔레비에 의사들이 나와서 이렇게 쭉 설명하는 것이 네. 그런 스타일이 그것이 이 광고 효과가 오히려 더 돋보인다는 그 얘기였지. 네. 우리가 아메이를 하는데 작전상 하는 거는 네. 미주알 고주알보다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는 제가 아까 공부할 때는 공부지, 디테일하게 그러니까, 할 때 공부. 그리고 대신 그냥 일반적인 볼 때는 재미있게 그거죠. 그 얘기를 한 건데 누군가한테 제가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게 있어요. 이거를 갖고 들이밀잖아요. 안 봐요. 안 되죠. 안 봐요. 안 되죠. 안 아까와 같이 그런 이야기, 예. 공기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그리고 그게 이제 그림처럼 인식이 돼야 돼요. 사람은 그림으로 인식을 해요. 글자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앰모스피어 랩이라고
앰모스피어 랩이라고 음. 해서 유튜브에 앰모스피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동영상이 있어요. 1분 몇십 초에서 짧게 탈취 필터가 어떻고 좋은 공기랑 어떻고 집진 필터가 어떻고 인증이 어떻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 앰모스피어 랩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영상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키가 거기 있어요. 가령 이런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세먼지가 네. 10마이크로야. 네. 10마이크로인데 우리가 초미세먼지라는 게 있거든. 초미세먼지라는 거는 2.5 마이크로야. 너무 조그맣거든. 그렇지. 네, 거기에 1000분의 1. 2.5 마이크로야. 그런데 일반적인 공기청정기 헤파 필터가 잡아주는 게 0.3 마이크로를 잡아줘. 0.3 마이크로를 잡아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러스 중에서 좀 큰 놈. 바이러스가 0.012부터 0.68까지 있어요. 사이즈가. 근데 0.68 큰 게 뭔지 아세요? 바이러스 그 찾아보면 나와요. 콕시드예요. 콕시드 바이러스. 그건 몰라. 콕시드 바이러스가 뭐냐면 0.068 하여간 네. 0.068이면 해파로는 절대 못 걸어나 소리예요. 그리고 울파라는 게 있어요. 0.1 마이크로. 울파 필터. 네, 0.1까지 내려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요거는 정전압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전기로 잡아 당기는데 이게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어요. 전기 방식이. 전기로 이게 판이 있어요. 이 판에서 잡아 당기면 웬만한 거 다 잡아 당기는데요. 판에 먼지가 딱 끼는 순간에 잡아 당기면 낄 거 아니에요. 끼는 순간에 기능이 뚝 떨어져요. 완전히 뚝 떨어져요. 그래서 수시로 닦아내야 돼. 네, 수시로. 근데 그렇게 또 만들어지려면요. 안에가 청소하기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없다고. 울파가 나오는 것. 그리고 기계식에서는요. 0.3이 보편적이야. 왜냐하면 0.3보다 작아지면 모터가 못 당겨주는 거야. 또 힘이 안 돼서 모터가 열이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기계적으로 못 당겨주고 또 이거보다 더 내려가면 비용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밑으로 잘 안 내가는 거야. 헤파 필터 밑으로. 그런데 콕시드 바이러스라는 거는요. 생긴 모양이요. 이렇게 생겼어요. 해바라기처럼 생기고 톱니가 있고. 지금 코비드가 유행이잖아요. 네. 코비드의 원래 코비드예요. 코비드 19. 2019년 12월 발생. 그래서 코비드 19라고 명명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코로나라고 부르잖아요. 네, 코로나. 코로나라고 부르는데 코로나가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저 행성의 이름이잖아요. 왕관. 망간? 네, 왕관. 아, 왕관. 예. 왕관이에요, 왕관. 왕관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 공식적인 학명칭은 코비드 19.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콕사드라고 했죠. 콕시드 바이러스. 자, 콕시드 바이러스의 변종이 코로나예요. 바이러스 입자가 커요. 크고 얘들을 다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백신을 만들기 힘든 거예요. 얘들을 다 맞추지 않으면 이거를 딱 끼워서 맞추지 않으면 이걸 못 맞기 때문에 그래서 변성도 빠르고 얘들이 많아서 돌기가 많아서 변성도 빠르고 그걸 다 맞춰야 되니까 백신도 만들기가 어려운 게 콕시드예요. 근데 그 입자가 커요 또. 그래서 그 바이러스는 그냥 피부로 못 들어와요. 반드시 타액이라든가 이런 걸 호흡을 통해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막아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0.067인가 8이에요. 0.067인가 8. 그러면 해파를 잡는다 못 잡는다? 잡죠. 못 잡죠. 해파는 0.3이잖아요. 아, 우리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네. 못 잡아요. 근데 저희 공기청정기는 0.0024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은 점도 보이지 않는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앰모스피어 랩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미세먼지가 2m짜리 공이라면 앰모스피어는 좁쌀. 그거를 잡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걸 2m로 늘려야지 그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도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잡아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이걸로 생각을 하면 기술자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콕시드 바이러스를 잡는다. 이제 당연한 거죠. 사이즈가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잡는다. 그런데 우리가 공기청정기를 틀어놨다고 해서 안 걸리느냐? 그거는 저것만 통과한 공기만 깨끗하지 이 돌아다니는 공기는 맞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걸 통과한 공개는 잡혀 있지만 돌아다니는 공개는 잡혀 있지 코를 대고 않으니 있어야지 안 걸리려면 저기다 그렇죠. 나갔다 들어오면 고기 앞에 코 대고 있어라. 있어야 돼. 거기서만 얘기를 해라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가지고 콕시드 바이러스에 대해서 완벽히 차단한다고 말하면 안 되지만 안 되지. 저걸 통과한 공개는 잡혀 있는 게 맞아요. 그러면은 저게 최대한 통과를 많이 시키게 도와주는 게 내가 해야 될 일인 거고 그리고 나는 내 분진에서 그런 거를 최대한 막아주는 게 다른 사람 전파를 막아주는 일인 거죠. 그리고 또 내 스스로가 면역을 지켜주는 게 좋죠. 이번에 뉴스에 나왔어요. 제가 단톡에 올렸었는데 뉴스에 나왔어요. 염화세틸피리디움 0.07% 이상이 함유된 각을 마우스워시를 30초 이상 사용했을 경우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멸을 확인했다. 그 어디서 나온 뉴스예요? 자, 근데요. 제가 제품 교육을 할 때 염화세틸피리디움을 교육을 했었어요. 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게 소독과 살균 염증 제거에 탁월한 약재입니다라고 했어요. 내가 그 저 미장원 있잖아요. 천안에 네. 어저께 전화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지 아들은 그 슈퍼를 하고 네. 또 자기는 또 다른 화장품이나 저 뭐 이황제인가 뭐 그 사람한테 뭐 이제 약은 또 먹고 건강식품 먹고 이러니까 내가 그 팔아먹을 게 별로 없어.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서 그러면 공기청정기와 정수기다. 그런 생각도 나고 하는데 그래서 한참 내가 말을 안 하고 이제 있으니까 삼촌 저 나는 이거 뿌리는 거 이거 저 사람들한테 놀러 가면 사용해요 입에다 이래. 그래서 그 생각나서 얘기인데 그 가글도 열심히 해. 가글을 하면은 그것이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저기 하는데 연구 발표가 나와서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코로 들어가는 것은 못 막지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네 그러더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먹게 들어가는데 이놈한테 뭘 팔아먹고 싶은데 그런 게 있어. 그리고 내가 이놈을 바꾸려면은 뭔가를 아메를 다 알려야 돼. 그러면 지가 다 이황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런데 화장품도 그냥 돈을 많이 쓴다 그러지. 무슨 화장품이라도 국내 뭐 그런 화장품이 있는가 몰라. 비싼 거 쓰는 분들은 자기가 비싼 거 쓴다는 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 네, 그거를 건드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비싸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싸다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닌데 어쨌건 비싼 거 쓰시는 분들에 대해서 그걸 건드리기 쉽지 않지만 그냥 하던 얘기를 마무리를 한다 하면 염화세틸피리디움이라는 게 저희 제품의 원액이잖아요. 원액이에요. 그런데 의약 외품으로 돼 있어요. 약장에 찾아보면 염화세틸피리디움은 뭐 의약품 맞단 말이에요. 염화세틸? 예. 피리디움. 예, 예. 의약품이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눈곱만큼 섞어놓고 그거를 가글로 팔아요. 우리 거는 원액이고. 네, 원액이에요. 눈곱만큼 섞어놓고 거기다가 향료랑 이런 거 넣어놓고 그걸 가글이라고 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비싸요. 그 들어가 있는 게. 그리고 대부분의 다른 제품들은요 없어요. 상대적으로 싸죠. 어쨌건 그게 눈곱만큼 들어가 있는 게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원액 상태인데도 그거보다도 싸요. 그거 이만한 거에 몇천 원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거 요만한 거에 12,500원이야. 비싼 거 같은데 원액이라고요. 희석해 쓰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희석을 하면 의약 외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취급을 할 수가 있어요. 희석을 안 한 상태로 쓰는 제품이다 그러면요 의사의 처방 약국에서만 팔아야 돼요. 희석하게 돼 있는 제품이에요. 그죠? 활용 범위는 상당히 많아요. 저는 희석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알아서 잘 쓰는 방법이 있어요. 원액으로 쓸 때 30초 안에 퇴치네. 원액으로 쓸 아니요. 희석해가지고. 희석했을 때 30초란 말이에요. 근데 원액으로 쓰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 사람도 알아요. 염증에 탁월한 반응이 있다니까요. 바릅니다. 뿐이 아니죠. 여러 가지. 살균 소독 살균 소독과 염증에 굉장히 탁월해요. 그래서
녹화되고 있어서 그 얘기를 제가 다 하면 안 되죠. 자칫하면 약사 내가 걸리니까. 응. 응. 어쨌건 활용 범위는 굉장히 큽니다. 응. 그래서 좋은 공기 필요하죠. 좋은 마우스워싱이 필요하죠. 또 손세정, 세척 잘 해주고 손 세정도 잘 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이외에 면역에서 내가 올려주는 게 필요한데 면역을 올려줄 때 좋은 공기가 또 영향을 줘요. 좋은 물이 영향을 주고 그리고 내가 먹는 비타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 면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방어시켜주기 때문에 항산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들을 잘 유지해준다 하면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안 걸린다라고 못해요.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런. 하지만 내가 이길 수가 있어요. 이길 수가 있는데 다음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나는 이겼는데 내가 갖고 있잖아요. 걔가 나한테 해를 못 줬는데 내가 갖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한테 전파. 그렇죠. 옮겨주는 거. 예, 옮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대로 또 위생을 잘 지켜줘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전파를 안 시키려고. 그리고 만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서 마스크가 네. 필요한 거고. 네. 네.